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예방이 안 됐어요. 그 분노 발작이 시작이 됐어. 어떡할 겁니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부모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저희 병원에서도 가끔 이제 분노 발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막 같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결국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다가 진료도 안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부모가 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또 따라하게 됩니다. 부모는 항상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이 통제력이 회복이 됩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그럼 부드럽게 제지하고 붙잡고 주의를 돌리는 거죠.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저 비둘기 봐! 비둘기가 막 뛰어다니네? 날지 않고? 왜 그러지? 저 고양이 봐! 고양이 너무 우아하게 걷는다. 꼬리 말린 것 좀 봐!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기 전에 특히 유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하기 싫어해요. 욕실에 안 가! 싫어! 막 이러고 있다면 욕실까지 누가 빨리 가든지 경주할까? 이긴 사람이 뭘 하기로 하자! 막 그래서 경주를 한다든지 욕조에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 사온 장난감인데 이거 욕조에 띄워서 놀면 재밌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막 이제 분노 발작을 보이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금방 또 까르르 웃고 또 엄마 말을 잘 따르잖아요. 그게 이제 또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머 섞인 훈육을 하게 되면 훈육을 하는 부모도 기분이 좋아지고 훈육을 받는 아이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려야 될 거 죄책감이라고 했죠. 안 돼라고 할 때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규칙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길거리로 뛰어들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딱 했을 때 왜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안 돼? 그럼 이제 그렇게 장황하게 해서 왜냐하면 저 차가 시속 몇 킬로로 오는데 너가 저기 들어갔을 때 그 차에 부딪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네 머리가 뭐 어떻게 되고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너 저기 뛰어들어서 사고 나면 너가 아주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다치는 게 뭔데? 애들은 자꾸 말꼬리를 잡아서 묻고 그걸 정말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가 정말 다치는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한계를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면 안 되고 적당히 딱 끊어줘야 됩니다. 너 다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딱 끝내야지 거기에 또 질문에 또 답을 해주고 또 다른 답을 해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마시고 말을 할 때도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약간의 망설임, 단호하지 않은 어떤 말투 여기서 어떤 그 약점을 아이들은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한계를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짧고 굵게 그렇게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 같은 상황에서는 항상 똑같은 반응을 똑같은 훈육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떨 때는 부모가 기분이 좋아서 뭐 사고가 안 났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해버리면 아이는 계속 그 한계를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재산을 파괴하거나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을 아이한테 강요할 때는 아이한테 사과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은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특히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계가 없죠. 거의 다 받아주고 다 오냐오냐 하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경우라면 제 영상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모든 양육자가 다 똑같이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해주세요. 아이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생기죠. 이 충돌을 좀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와 함께 그 명령을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이 장난감 치워. 안 치워. 내가 왜 치워?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치우자. 엄마가 집어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갖다가 통에다 넣어. 응?
어때? 재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치운다든지, 너 창문에 공을 던지면 안 돼. 나 던질래. 다른 사람이 다치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그러면은 창문에다 던지지 말고 위험하지 않게 이쪽 벽에다가 공을 던져.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밥솥을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주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이쪽에서 이거 가지고 놀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만 3세 이하라면 그걸 까먹고 밥솥 기름 올라오는데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에 진짜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만 3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예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데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을 쓰는 거죠. 분노 발작이 막 이제 시작이 돼서 제지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타임아웃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일하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의자에 앉히거나 아니면 고립된 장소에다가 아이를 두는 거죠.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그 행동은 용납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분간 여기 앉아 있어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해주던 말, 그리고 이런 타임아웃, 이게 아이가 내가 지금 왜 행동이 제지를 받고 왜 이걸 하면 안 되는가를 그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행동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분노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적절한 훈육 방법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되고, 늦어도 만 5세 이전까지는 대부분 이런 분노 발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와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분노 발작이 만 4세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발작이 있는 동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파괴한다. 그리고 악몽을 자주 꾸고 극도의 불복종을 보인다. 그리고 퇴행을 하는 경우,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애인데 갑자기 밤에 오줌을 싼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생길 때,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하는 신체적인 증상이 생긴다든지,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잠도 안 자려고 하고, 아이가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분노 발작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투정을 부리고 칭얼거리고 따라다니고,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정지 발작이 생길 때, 이건 이제 호흡 정지 발작이 정상적으로 올 수 있고 기절한 후에 이제 빠르게 회복돼서 괜찮은 거긴 한데, 왜 진료가 필요하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오는 호흡 정지 발작이 아니라 간질 발작이나 어떤 경우에는 철분 결핍으로 인해서 빈혈이 와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흡 정지 발작이 아니라 실신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분노 발작이 굉장히 심한 어떤 정서적인 장애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정신과 쪽으로 의뢰를 해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